실로 38권 중종 15년 6월 2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는 양계의 평서는 요장에 참선된 자를 택자하여 보내는 것이 예의였는데 그늘 평사에 임명된 자를 보건대 전혀 택자를 보내지 않고 있으니 매우 불가하다. 조정조 쪽에는 곧 관사하여 택자하기도 하였으나 양계는 일이 많은 지역이니 마땅히 유명한 문사를 가려서 자송하여야 한다.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어 가당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품계가 낮은 정자일지라도 올려 쓰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김전 남곤 이유청이 아뢰기를 김함이 전에 합천 군수로 있을 때 남형하였다 하는데 그 주안을 보건대 관찰사가 김함으로 하여금 최세평의 병이 차도가 있은 뒤에 형신하게 하였고 의생도 병이 있다고 하였는데도 전혀 수리하지 않고서 억지로 맹렬하게 장을 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그렇겠다 하였다. 이에 앞서 지평 표빙이 아뢰기를 김함이 전에 합천 군수로 있을 적에 최세평에게 남영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었는데 법사가 이 사실을 듣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이문하여 사유를 주문하게 하였으나 김함이 불복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의하여 의검부로 옮겨 가두어 끝까지 주문하여야 합니다. 단 경찰관 남세준의 주안을 보건대 사간인 나장 등이 말하기를 형틀에 결박하였을 때 보니 얼굴에 부종이 있었고 허리 아래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도 억지로 맹렬히 장을 치게 하였다 하였으며 세평의 초의 상언에도 이 말이 실려 있었으니 최세평이 병이 있었는데도 억지로 장을 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남형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관을 형신하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일이므로 감히 여쭙니다 했는데 상이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으므로 이 계가 있었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을 성균관 및 사학에 나눠 보내어 유생의 도기를 가져다가 원점을 헤아려 유사가 학관에 있던 날을 관부에 기록하는데 하루 동안 학교에 있었으면 1점을 얻게 되니 이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권면하려는 의도이다. 만 30일이 되는 자에게는 정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게 하였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서지가 아뢰기를 강원도관찰사 홍경림은 본디 물망이 없습니다. 감사는 한도의 주인이므로 반드시 명망이 무거운 사람을 택자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특별히 가자까지 주었으니 더욱 미편합니다. 마땅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고 집이 민수천은 아뢰기를 홍경림은 본디 내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일 당상이 된 것도 이미 취승한 것인데 그 뒤로도 기록할 만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감사히 지금은 지극히 중함으로 물망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중한 가자를 주었음에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경님은 그 경력이 또한 오래고 친공신이므로 특별히 가자한 것은 외람된 것이 아니다. 감사히 지수한 것은 전조가 의망하였으므로 한 것인데 전조 또한 어찌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늘 홍문관이 대간을 기강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대간은 그늘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논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제 대간이 전혀 백사를 교찰하지 않고 시정의 외람되고 거짓된 일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검단하고 있지 않다 하였는데 만약 중국 사신이 오게 된다면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간 박수문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패단은 과격한 데 있었다는 것은 진실로 상의 분부와 같사오니 지금은 마땅히 편의를 짐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늘 대간이 논하는 것은 모두 심상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전일 경륜에서 말하기를 논박할 자가 많으나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짐작하여 논박하지 않고 있다는 등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대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며 따라서 인물이 없다는 것으로 이런 완곡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정의 규범에 대해서도
전혀 교차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종이 논박한 것이니 이는 우연히 개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득이하여서 아랜 것일 것입니다. 하고 영사 남고는 아뢰기를 그늘 천유를 엄하게 보이신 뒤에 대간이 방심할 수 없었으나 언사가 이와 같으면 사기가 저상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어찌 천유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민수천은 아뢰기를 대간이 만약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인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물을 논하는 것은 대간의 일입니다만 대간만이 인물의 진퇴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도 논하여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대간만이 논할 것이 아니라 대신도 가부를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그늘에는 대신이 말하지 않으므로 기강이 떨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대신을 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의 기강을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변변찮은 자격으로 외람되이 중임에 싸운데 인부를 진퇴시키는 것은 비록 대신에 이르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진은 하려기를 그늘 대신을 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대신 또한 위축되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인기가 상당하지 못하다면 조종의 형세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고형사는 아뢰기를 평안도는 인물이 부족하여 군액이 매우 적으므로 보인이 모두 결혼되어 있습니다. 더군데 정로 위를 설치할 적에 업이유로서 그를 읽었다고 불린 자들은 모두 즐겨 이에 편입되었다 합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정로 위의 설치가 심히 합당한 것은 위급을 당하여 쓰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단 너무 많게 되면 불가한 일이다. 하매 고용산이 아뢰기를 정병 10인이 정로위 1인을 당할 수 없으며 급히 써야 할 경우에는 정로위를 정병인 호수로 충당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정로위의 숫자는 1,500이나 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많게 되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고 고형사는 아뢰기를 양계에는 업류가 배출되는 데 따라 정하여야 하지만 다른 도의 경우에는 이 숫자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고영산이 또 아뢰기를 불행이 변이 있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의주성을 속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거는 아뢰기를 마땅히 흉년을 개교할 것 없이 쌓아야 하며 관찰사도 이에 대하여 검거해야 합니다. 이는 나라의 문정에 관한 일이니 피인들이 보는 바 지역에는 반드시 장려하게 쌓아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신상은 아뢰기를 만약 군사들을 부려서 쌓는다면 비록 10년이 걸려도 쌓을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민정을 초발한다면 쉽게 쌓을 수 있을 것이니 재상을 보내어 독역하게 하여야 합니다. 돌을 채굴하여 오는 것이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모두 물을 건너가서 돌을 가져와야 하므로 물이 동결된 뒤라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두세 번밖에 못합니다. 하고 고영사는 아뢰기를 대저 우리나라의 일은 말하는 자가 너무 많으므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백성이 어찌 즐겨 하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쌓게 한다면 1개월도 안 걸릴 것입니다.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금년에도 풍년이 들면 또한 해야 합니다. 하고 고영사는 아뢰기를 돌과 성의 척수를 계산 기일을 정하여 독촉하되 아무는 오늘 1척을 쌓고 내일 2척을 쌓게 하면 계속 이렇게 독역한다면 하기 쉬울 것입니다. 단 이곳에는 돌이 없습니다만 돌은 산의 뼈이니 산을 파서 돌을 캐게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정주 이서의 민정을 초발하면 쌓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구성이 있으니 헐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구성은 허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새 성을 다 쌓고 또 입거인을 옮겨 놓은 뒤에 허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이 성을 쌓음에 있어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외성을 쌓는 뒤에 쌓은 뒤에 내성을 헐어야 합니다. 고려 공민왕 때 중국 사신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고려에는 성이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태조 고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요해처에 방어소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급선무인데 너희 나라는 어째 성을 쌓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성이 장려한 것을 늘 보아왔으므로 우리나라에 성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본 중국 사람들이 어찌 우리나라가 백성의 힘을 아껴서 쌓지 않는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력이 부족하여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막류 등의 건물도 모두 허술하니 이제 마땅히 견고하게 수축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정로위는 야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군대로 성종 11년 1408년에 장설하였다. 업유는 서출인 문관을 말한다. 준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홍경림의 이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성운을 사헌도 대사원으로 성운이 이때 우승지로 있었는데 상이 성운은 종사한 지 이미 오래니 대사원으로 삼을 만한데 이조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니 판서 심정이 회개하기를 매우 지당합니다 하였으므로 이 제배가 있었다. 유관을 동부 승지로 한윤창을 헌납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5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성주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6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소세양 장령 김영희 전의 일을 논의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소세양이 아뢰기라. 신이 살펴보건대 지난번의 일이 과중하였으므로 아래 사람들은 이를 경계 짐작하여 하고 상의 뜻도 이를 징계하여 결단을 유난하십니다만 부당한 일에 대하여는 신하가 마땅히 긍론하여 하고 임금은 마땅히 즐겨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늘 상하의 습관이 이러하기 때문에 신등이 한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이 비록 부당한 일을 와서 아래더라도 상께서는 너그럽게 용납하셔야 할 것이요 이로써 그 사람을 허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성지가 굳게 성하였으면 뭐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지난날의 패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너무 해이하게 하면 그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정사의 사람을 쓸 적에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난날의 패단을 징계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위미하여 들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의 일에 대하여 이미 그것이 그런 줄 알았으면 어찌 다시 그 전처를 밟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쓰는 일에 관하여는 인물이 부족함으로 전조 또한 주의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있는데 인물이 과연 많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유난하겠는가. 대간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채직할 것이다 하였다. 소세양이 또 홍경림에 대하여 논하기를 이런 사람도 이품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군들 이품이 될 수 없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을 진퇴시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대간만이 논할 것이 아니라 대신 또한 가부를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근래 대신들은 대간만 믿고 전혀 가부를 말하지 않은 이는 매우 미편한 일이다 하며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너무 공박이 지나쳤으므로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으며 한번 논박받은 뒤에는 다시 조정에 설 수 없었습니다. 대지어 패단을 겪은 뒤에는 마땅히 인물을 아껴야 하는 것이니 옛 사람도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기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사람을 쓰는 돈은 공인이 나무를 쓸 적에 비록 두어 자쯤 썩었다 할지라도 모두 버리지 않고 각각 용도에 따라 알맞게 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니 사람이 없는 것은 어찌 지나치게 논핵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큰 과오가 있다면 논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약 그 허물이 심하지 않은데도 채직한다면 어찌 후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며 소세양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대저 인제는 상지의 사람이 아니라면 허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얻었으려 한다면 이는 3대 때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비록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대강에 비추어 쓸만한 재능을 지녔으면 버렸으면 안 되는 것이며 평소에 과실이 없더라도 자질이 용화한 자는 쓸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쓸 적에 모두 대신과 상의하여 썼으므로 대저 어진 자가 하류에 침체되어 있고 용렬한 자가 위에 있는 것은 모두 대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세에 와서는 전혀 전조에만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신은 관심 밖으로 여겨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대간이 불가불 논집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시종들이 대간을 기강이 없다고 논박하였으므로 채직하였으나 내가 보건대 대간이 기강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단 지난번 조광조 등을 결죄할 적에
사대부가 도로를 꽉 메울 정도로 많이 갔어 보았는데 한때의 조관들이 갔어 본 것을 불가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단 결주에 할 때에 장을 치는 자의 소매를 끌어당겨 장을 칠 수 없게 한 것에 대하여 비록 길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실을 듣더라도 모두들 기강이 없는 탓이라고 할 것이다. 대저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아랫사람으로서 죄인에게 장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야말로 기강이 해이한 때문인 것이다. 생각한데 이는 그때의 대간이 능히 규철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며 지사 홍숙이 아뢰기라. 신은 그때 당상으로서 청내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과 매우 멀었으므로 알 수 없겠으며 또 밤이 깊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 뒤에 들이니 사대부 유생이 도로를 꽉 메어 불통하게 하였다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소매를 끌어당겨 장을 치지 못하게 한 것은 조사라 쌀 바가 아니다. 함에 김전이 아뢰기를 이는 틀림없이 난간이 잘 검가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의 난간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밤이 깊어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고 참참한 유관은 아뢰기를 과연 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신이 일찍이 덮건대 안천은 의관으로서 의술에 능하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그의 이름을 알았으며 무릇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곧 가서 병세를 물었다. 그러나 위인이 교만하고 무리하여 성심으로 약의 처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한번 그를 보고 난 뒤에는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광조 등이 주의를 받았을 때 그를 올려 억울함을 고하였었는데 뒤에 이 때문에 주의를 받아 유배되었으며 유배 도중 장을 맞은 것 때문에 병을 얻어 영서역에서 객사하였다. 향약을 수창한 자로 소를 울려 억울함을 고하였습니다. 또 조광조 등을 결주할 적에 조간에 옹립하였으므로 장을 잡은 자가 장을 칠 수 없었다 합니다만 역시 그것이 누구의 소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기강이 없었던 소치였습니다. 하고 소세양은 아뢰기를 신은 그때 외방에 있었으므로 목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듣건대 조광조 등이 주의를 받을 적에 유생들이 골문을 미치고 골증에 돌입하였다 하니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더구나 대내가 지극히 가까우니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듣건대 결제할 때 큰 길에 분지 오간 인물은 거개가 사대부였다고 하는데 죄가 큰 사람을 위하여 아랫사람이 죄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이야말로 만세의 수치인 것입니다. 안찬이 향약을 맺은 사람을 인솔하고 이 사람을 위하여 면죄시키려 하였으니 이는 기강이 없었던 소치였습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비록 무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지 않는 일이거든. 더구나 유자로서 골문을 미치고 골정에 들어갔으니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만약 추론한다면 소요가 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유자가 시비를 모르고 골문을 밀치기까지 하였으나 어찌 추론할 수야 있겠는가. 조사로서 가서 본 자에 대하여는 주문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하며 소세양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그때 이미 결정하여 정죄하고 나서 다시 명하여 조례하고 따라서 교유하였다 하니 이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대저 임금은 그 일의 그런 것을 보고 주의 주었으면 다시 의심하여 유난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대신 시종 대간에 대하여 상부를 실시할 경우 대서를 불문하고 모두 고르게 실시한 뒤라야 사람마다 곤징의 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인데 듣건대 김정 기준은 똑같이 망명하였는데도 김정만을 추문하고 기준은 추문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라 신도 들었습니다만 이미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체포되었다니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소세양은 아뢰기를 그 당시 압거하였던 나장이 모두 있으니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6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7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경량관을 소대하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7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7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극계 정한 이 홍간이 홍경림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 홍간이 또 아래기라. 지금은 최은하는 일 때문에 단천으로 경찰관을 보냈는데 신의 생각에는 은은 준실록해야 하는 것이나 이 때문에 경찰관까지 보내고 또 최은 경찰관이라 명명하였으니 최은이라는 이름이 후세를 더럽힐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도의 수령을 가려서 캐는 것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차사원을 택정하여 캐는 것을 감독하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며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라. 이 앞서 남아있던 은을 상의원에서 다 썼고 공조에서도 없다고 고하였으므로 캐게 한 것이니 경관을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은을 중시하여서가 아니라 간위인을 방금하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삼궁이 아뢰기라. 국가에서 당초에 내외에 여기를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진통정 때에 악을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외방에만 혁파하였었는데 경외가 각기 다른 것이 이미 마땅하지 않거늘 하물며 대전에 여기를 선상하는 정수가 있음에리까 이제 복구하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단 근래 모든 일의 기강을 고칠 때 당하여 먼저 기악을 회복한다면 신등의 마음에는 미안할 듯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라면 양계에는 예전대로 다시 세우고 제도에는 계수관에만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정부에 물은 것은 여기를 다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예조가 경계 결혼이 권원이 있다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비로 메우기도 어려울 것 같았으므로 물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하다면 정부가 아랜대로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어 승전을 받으러게 하였으나 조금 있다가 제2 때문에 우선 정지하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 문건은 형벌이 지나쳐서 온 도내를 소란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비록 체기가 임박하였으나 마땅히 그 주의를 명시하여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건이 전에 승지로 있을 적에 그의 기질을 보아 각박하지 않은 줄로 아니 박민의 직임은 경솔히 채직할 수 없다.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8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좌창성 이 장군을 병으로 채직하니 명하여 채직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장군은 무죄를 겸비했고 젊어서부터 시망이 있었으므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나 김연영간의 연소배와 교결하여 모욕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미 신진이 패한 뒤에도 이 장군이 오히려 그 직에 있었다. 일찍이 경악에 입시하였을 적에 상의 말이 이 사실에 언급되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갔었는데 드디어 풍현을 앓는다고 핑계하면서 해직하였으기를 청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8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밤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치듯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8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함경도 문천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왼쪽 늑골 부분으로 출산하였다. 어머야, 늑골이라.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6월 29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일변도를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이는 큰 변이니 대신과 의논하겠다 하고 이어 감선 철악할 것을 명하고 정전을 피하였다. 일변도는 곧 함경 감사 손중돈이 종성 부사 김세준이 그린 것을 올린 것이다. 최홍이 해를 세 겹으로 쌓고 또 연포 같은 백기가 동북쪽으로부터 해를 꿰어 최홍의 밖을 둥글게
둘러쌌으며 해의 양 끝 곁에 각각 홍점이 있었는데 해와 비슷하였으나 해보다 작고 희미하였다. 또 그 홍점이 남쪽과 북쪽 두 곁에 각각 홍점이 있었는데 해와 비슷하였으나 해보다 작고 더욱 희미하였으며 또 홍기가 남쪽에 가로질러 있는데 무지개 같으면서도 무지개가 아니었다. 이 이변은 사시에 시작하여 오시에 말에 옷이 말에 없어졌다고 부기되었다. 무슨 일은 증조실록 38권 증정 15년 6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38권 증정 15년 6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권균을 좌찬성으로 이 계명을 우찬성으로 이 장군을 반도령 부사로 임권을 지평으로 유형을 정언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8권 증조 15년 6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신등이 명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왔습니다. 그늘이 제2가 겹쳐 나타났는데 상께서 근심하고 삼가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2를 부를 만한 일이 없으셨으니 이는 반드시 신등이 부득한 자격으로 외람되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가려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상께서 비전 감선하신다 합니다. 이것이 비록 거칠이기는 하지만 문구는 이슨 뒤에라야 실상이 있는 것으로 마땅히 내외를 두루 수성하여야 하는 것이니 밖으로는 조정과 안으로는 궁 위에 이르기까지 늘 성찰하시어 제1을 멈추게 하는 정성을 다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이 이변이 이뿐만이 아니다. 함경도에서는 왼쪽 늑골 부분으로 자식을 출산하는 이변이 있었고 오늘 서울에서는 2번이나 지진이 있었으니 이는 비상한 이변이다. 내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므로 과연 비전 감선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거칠이기는 하지만 문구가 있은 뒤에라야 실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 상하가 서로 미진한 점을 수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경등이 직임을 잘 수행하지 못한 때문이겠는가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삼공이 이미 나왔으니 내가 마땅히 연방하여야겠다 하니 이어 삼공 및 승지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상께서 근심하고 삼가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건만은 병이니까 이와 같이 잇따라 발생하는 이는 틀림없이 신등이 지금을 잘 수행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피전 감선하는 것이 비록 거칠어 같기는 하지만 문구가 있은 뒤에라야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공구 수성하신다면 이는 실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내외를 두루 수성하여야 합니다. 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지금의 재변은 모두 태양을 범하고 있는데 정월의 재변이 있을 적에는 서울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또 북방에 있었던 재변은 지극히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의 변이 있게 되면 사방이 다 보는 것인데도 서울에서는 몰랐으니 이는 일관이 직후를 잘못한 것입니다. 신이 계본을 보건대 백기가 해를 범하였다는데 이는 반드시 가리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을 위하여 개교한다면 실상으로 하늘의 변에 응할 것이요 그치로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근래 조광조 등을 정죄한 뒤에 이와 같은 변이 있으므로 인심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 시비를 정하여 상의 뜻을 굳게 가지시고 재변이 일어나는 까닭을 모두 다 추구하시오. 전일보다 더 정신을 가다듬으시면 군신 상하가 함께 그 존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람을 쓰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근래 사람이 없어 이조 판서가 주의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 남곤이 아뢰기라 사람을 쓰는 방법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잘못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보통의 예라면 역시 충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제기의 현부를 살펴 벼슬을 시켜야 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논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래기라. 그늘 사람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심한데 이러지 않았으면 모두 써야 합니다. 하고 남거는 아래기를. 사람의 현보는 모른즉 일을 맡겨부려 본 다음에라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망이 없으면 모두 합당하지 않다 하니 이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망의 경증과 지금의 대소를 마땅히 상세히 살펴 잘 헤아린 뒤에
조처에 하의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한 뒤에라야 그 사람의 현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몇 호 안 되는 작은 말에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있는 법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작다고 하지만 어찌 쓸만한 사람이었겠는가. 제상의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어진이도 진출시키지 못한 채 늘 인물이 없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고 있으니 참으로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모르는 것인가. 신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수복이 막비를 타살한 일에 대하여 수복이 비록 승복하였으나 사간인 등이 수복이 타살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러 번 형신을 바꾸도 한결같이 발명하고 있으니 정률에 의하여 결안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죄한 자를 석방하기도 곤란하오니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사형은 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진저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선농제 초헌간 김준손이 향을 받들 때 까닭없이 오지 않았으므로 헌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였는데 이제 불응위의 죄율로 조율하였다. 제 향에 대하여 삼가지 않는 자를 취재함에 있어 너그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에 경연에서 여러 번 대관에게 말하였었는데 지금은 모두 새로 임명된 관원이라서 틀림없이 미처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라의 큰일은 사사와 군사에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이를 핑계에 대더라도 그 책임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까닭없이 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곧 용서할 수 없는 죄라 내가 매우 그러게 여기니 헌부로 하여금 다시 사리 중의 죄로 조율하게 하라. 진저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3일 무신료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랫기를 취라 갑사 경인손이 경회로 남문으로 들어오려 함으로 문을 지키는 군사가 잡아서 물으니 상 앞에 직접 진달할 일이 있다 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아무리 직접 진달하고자 하더라도 그 일의 경중을 모르고서는 경솔하게 대내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정원에서 사람을 물리치고 물어도 발설하지 않으면서 직접 진달하겠다고 때를 쓴다면 내가 직접 묻겠다 하며 정원이 물으니 꿇어 엎드린 채 말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상 앞에 갔어야 말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다그쳐 물은 다음에야 비로소 말하기를 꿈에 선녀 3,000명이 정릉 원각사 등처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또 말하기를 지난밤 꿈에 문신들이 신실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검은 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말이 매우 황탄하여 믿을 만한 것이 못되었으나 승지 등이 그가 말한 것으로 아니니 정교하기를 전에도 이 사람이 이 같은 황탄한 말을 고하였으므로 그때 조게 내려 죄 주었는데 지금 또 와서 말하는 이는 틀림없이 미친 사람으로 그 병이 수시로 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리라. 추문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석방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3일 신묘 대본 세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시간간 정사룡이 아뢰기라. 근래의 호우가 공평하지 못하여 시비가 전도되었으므로 비록 하차는 이 일 때문에 언관에게 논박받더라도 영원히 배척받아 끝내 조정에 설 수 없게 되니 이는 자신 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심이 원망을 품은 채 안정되지 못하고 흉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위에서 매양 성념을 가하신다면 자연 인심이 올바른 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정경 이해는 아래기라. 사람의 본성은 본디 선한 것이므로 진실로 선도로 모범을 보인다면 감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천지와 같은 도량을 지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까다롭게 살피면 사람들이 용납될 것이 없게 되고 따라서 임금 또한 그 채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는 공론이 있는 것인데 근래는 과연 하찮은 일로 논박받은 자까지 일체 배척하고 쓰지 않으니 인심이 어찌 원망을 품고 불평하지 않을 자가 없겠습니까? 천재와 시변이 따라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이에 대한 보응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여자가 원망을 품으면 6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였으니 무릇 정치를 함에 있어 관대하기를 힘쓴다면 인심이 화순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정사룡은 아뢰기라.
신이 덕건대 조종조에서 구치관이 정조당상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여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는데 구치관이 천거하여 수령으로 삼으려니 사람들이 모두 불가다함으로 구치관이 말하기를 천도도 10년 후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니 어찌 허물을 고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천가의 수령으로 삼았는데 과연 정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을 맡은 자는 이를 본받아서 가렸었을 것이요 과실 때문에 기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문건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해민교수 남포는 본승이 탐비하여 일찍이 장죄를 범하였다가 겨우 처벌을 면하였는데 지금 제수받은 뱃슬이 현관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논집하는 것은 그를 사판에 끼울 수 없기 때문이니 재직하소서하고 간운이 아뢰기를 호주 참판 성세정은 용심이 근실하지 못하여 과오가 매우 많으니 육조 당상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재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4일 MGN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간강 박수문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금나라 임금이 사위 한첨 한방을 한림학사로 삼아 국사를 감수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릇 국사를 맡은 관원은 마땅히 구임하여야 하는 법인데 근래 사국의 일을 보건대 매우 허소합니다. 예문관 관원은 진시로 택자하여 그 직에 구임시켜야 하는데 한두 달도 못되어 갑자기 천전시키니 어찌 사국의 일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사한 성운은 아뢰기를 근래 체변이 비상한데 비록 아무 일 때문에 온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었으므로 천변이 위에서 응한 것입니다. 비정감선하는 것이 비록 거칠에 같기는 하지만 경고하는 뜻을 보이기에 족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하소서 하고 헌납 한윤창은 아뢰기를 남세웅은 청도 군수로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으나 서울에 어찌 남세웅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대저 이조는 맡은 바가 지극히 중한데 옛날에 삼공에게 총재를 겸하게 한 것은 그 직임을 중히 여겨서인데 지금은 전조가 대소관원을 잘 택하지도 않고 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비정 감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데 단 하늘의 응답함에 있어 실상으로 하여야지 거칠어 하루로 하여서는 안 된다. 재변이 어찌 까닭없이 발생하였겠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니 나의 마음에는 매우 미안스럽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 또한 처음 해의 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하였는데 이는 곧 음기가 태양을 범한 것으로 대개 음기가 성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중국이 양이고 이적이 엄이며 군자가 양이고 소인이 엄이니 사람을 쓸 점에 널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조정이 양이고 궁금이 엄이니 궁금에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에 그릇된 일이 있는 것인가 하고 널리 간구하여 주의하러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의 왼쪽 늑골 부분으로 자식을 출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변이 또한 경악스럽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불경서에도 그런 말이 있었으나 허탄하에 믿을 수 없습니다. 대체 옆구리를 짜게고 탄생한 아이는 형세가 완전하게 어려울 것이니 본도는 본디와 은이 많은 지방이니 이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이 되었는데 보통 아이와 같다고 하니 그 말이 더욱 부실한 것 같다 하며 정강필이 아뢰기를 문천군수 김기지에 대하여 신이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는데 헛된 말을 망령되이 보고할 사람은 아닌 것 같으나 일이 매우 요망스러우니 믿기 어렵습니다. 하고 지사 권교는 아뢰기를 이치로 헤아려 본다면 마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단 그 수령이 어찌 맹랑한 일을 계달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큰일인데 근래에 잘못되는 바가 많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사가 잦아쓰이며 이 때문에 구임시키는 법이 폐하여져서 거행되지 않고 있다 하며 권균이 아뢰기를 사관의 일 구임시키지 않는 것은 더욱 미편한 것입니다. 신 또한 춘추관 관원으로 있을 적에 몸소 느꼈습니다만 근래에도 사관의 숫자가 적어 시정기를 때맞춰 수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별천하는 일은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온 방법이지만 자주 천전시킴으로써 하여 사중의 일이 밀리는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과연 지당하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별천은 곧 법 밖의 일인데 임금이 한갓 3대 이상의 정치만을 사모하여 조종의 성은을 폐기한다면 뒤패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마땅히 선왕의 법을 따를 뿐이요 이를 벗어나 다른 데서 구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안 됩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육조 난관은 반드시 30개월이 찬 뒤에야 천전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혹 사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다른 직으로 옮겨가니 이는 매우 미편합니다 하고 성우는 아뢰기를 근래 육조 관원을 살펴보건대 언론은 매우 고상하지만 이 일에 임하여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가 많사오니 상께서 사람을 쓰실 적에 모른지게 그 사람의 마땅한 점을 안 뒤에야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사습이 모두 언론만을 힘쓸 뿐 그 직사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관의 임무는 경연 때의 일 및 정원이 출납하는 말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육조의 공사와 외방의 계문에 대한 일을 다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규검하여야 할 일입니다 하고 특징관 긴급힙은 아뢰기를 별천하는 법에 관하여 고사가 어떠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한림을 지낸 뒤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삼과 내는 권지가 많았으므로 별천하였으나 예문관에는 권지가 없었으므로 천전되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이를 미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천하는 것은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만 자주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남세웅은 품성이 염정하여 허위를 힘쓰지 않았으며 청도 군수로 있으면서 호령이 번거롭지 않아 거저가 마땅함을 얻었고 몸가짐이 청렴하여 간략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렸으므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일컬었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원자의 이름을 전일서하하였는데 반드시 단자에 써서 입게 한 뒤에 종부시에 내리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그 뒤로 서게 한 것을 못 보았으니 서하한 것을 바로 종부시로 내리는 것이었단가. 만약 그렇다면 즉시 도로 가져다가 단자에 써서 개야 하는 것이 가하다. 함에 도승지 윤희인이 아뢰기를 이는 예방승지 김희수의 소관인데 지금 김희수가 사퇴하여 나갔으므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우부승지 김희수가 장경왕후의 일남인 원자의 아명억을 명에 의하여 호로 계명한다는 단자라 써서 올리고서 아뢰기를 지난번 원자의 계명 단자에 관하여는 예사를 몰랐기 때문에 서하한 것을 즉시 종부시로 보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권정래로 탄일의 하례를 받고 본래 각사의 주천을 하사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태백이 미방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남곤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송고종이 나라의 무비가 해이하여 적을 막아낼 수 없음을 알고 피하려 하였으므로 비록 충신과 의사들이 나라 위한 성심이 격발 하늘에 맹세하고 치기를 청하는 자들이 줄줄이 잇따랐으나 끝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임금이 나라를 지킴에 있어 무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비를 철저히 하지 않다가 마침내 뜻밖의 변란을 당하면 어떤 계책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특별 세력월을 누렸으므로 무사를 강론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급박한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니 미리 양성하여 익히게 함으로써 날로 강하게 단련시켜야 합니다. 대대로 열병하는 것은 실로 연습에 관계되는 일인데 폐지한 지 이미 오래니 이 역시 불가합니다. 연말에 크게 육사를 갖춘다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한 계책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제가 금나라에 잡혀갔는데도 송고종은 단지 무비가 해이하다는 것으로 적봉을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무비는 나라의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우리나라 군무의 해이함이 비록 근래 더욱 극심함으로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나 대대적으로 열병하는 일은 흉년이더러 거행할 수 없다. 단 재변과 흉황 때문에 오랫동안 능에 참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늘 마음이 미안한데 만약 능에 참배하게 되면 인하여 열무의 일도 겸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한번 재령에 참배함으로써 추모하는 마음을 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원 상전은 중대한 예들인데 근래는 폐추되어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전에 예주가 원자를 책봉할 때 관리를 할 것으로 계품하였는데 내가 과연 망령되이 헤아려 조종조에서 거행하지 않던 일이라 여기고 거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답하였으나 지금 다시 생각하건대 관례는 예절 가운데 중대한 것이다. 대저 이미 배추된 일을 일으켜 거행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먼저 거행해야 하는 것이니 대신 등은 이에 관하여 의논하라. 내 뜻에는 왕자 및 사대부의 아들도 모두 관리를 거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전일 책봉 정할 때에 신이 신상과 의논하기를 금년에 책봉하는 것은 국본을 정하는 것이요 관리에는 성인의 일을 책임지는 예인데 옛말에도 제가 원복을 입었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즉위한 뒤에는 관리를 거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원자의 나이 어리니 나이 차기를 기다려 하도록 하자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조가 취품하였었는데 상이 분부하시기를 우선 서서히 하자 하셨습니다만 이제 다시 상의 분부를 드리니 지극히 합당합니다. 대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봉행하게 하려면 위에서 먼저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복을 갖추었으니 지금 또한 할 수 있다 하며 동지사 신상이 아뢰기를 책봉할 때 부득이 면복을 입어야 하는데 관리를 무리해서 행하는 것은 불가할 뜻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천자로서 관리를 한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책봉한 뒤에 행하는 것이므로 신이 전을 이로써 계품하였었는데 상의 분부가 조정조에서 하지 않던 일이니 행할 필요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감히 다시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모름지기 위에서 먼저 행한 뒤라야 아랫사람이 따라 본받는 것이니 책봉하기 전에 먼저 관리를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매 상이 이르기를 책봉할 때 면복을 입게 되는데 관리를 물리는 것은 과연 도착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책봉하는 날에는 부득이 면복을 입어야 하겠지만 다만 나이가 어리고 고리에 비추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관리는 곧 성인이 됨을 책령하는 것인데 지금 원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또한 매우 주숙하니 관리를 행한들 무엇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고전을 널리 채택하여 참작하여 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관원상제는 사람의 도리 중에서 지극히 큰 것이니 가축 강행구하여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올해이는 계원례를 본떠서 만들었을 때 국상제도만은 계원례에 실려있지 않으므로 두의 통전을 따랐습니다. 대개 국상에 있어서의 상복제도는 중국의 사례에 의거하되 예문에 합당하여 하는 것이니 관례 역시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사를 참고해서 자세히 서계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신이 사신의 직임에 충당되어 인정에 관계되는 등의 일을 감히 개청하는 것은 지극히 황공한 일이옵니다만
들으니 중국 조중에 혼란하여 탐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권세를 부려 중간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외인은 뇌물이 아니면 그 사명을 아랠 수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성중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또 호송군사에 관한 일은 신 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래 요동 로에 적변이 자주 일어나므로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왕명을 상달할 수 없을까 두려워서이며 이렇게 되면 또한 국가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그렇게 될까 염려하여 호송군을 정원토록 하였더니 병조에서 말하기를 정규가 있다 하였다. 이미 정규가 있는데 다시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은 부당할 듯하므로 증언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미 하교하였다. 무릇 경사에 가는 사람들이 다투어 성식을 핑계대어 말하면서 매우 호송군의 증언을 청하게 되면 법의 신빙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군졸 역시 지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생각은 뒷일을 걱정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무사할 때라면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전년에도 단리안사 홍자연의 호송군이 돌아오다가 사로잡혔는데 그 뒤로부터 야인이 노략질하면서 때없이 왕래하니 변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이라 야인들이 말 달리기를 변하여 필시 왕래가 빈번할 것이라 지극히 염려되니 수영패군을 호송군사로 뽑아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인정으로 주는 물건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주청하는 일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이라 정지당할 리는 만무하나 서반 이흠이 탐하고 아첨하는 자가 용사한다고 핑계대면서 외인에게 물화를 한없이 징구한다 하므로 어제 이에 대하여 하문하셨기에 이흠에게만 주자는 뜻으로 의계하였는데 지금 전지를 본즉 태감 장흥도 아울러 열거했으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음은 간사하고 교활한 자인이 주어야겠지만 장흠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장흠에 대해서는 신 역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승지 윤희인은 아뢰기를 어제 검상 장옥이 수위하여 와서 말하기를 장흠 역시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서지가 문건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중첩해서 일어나므로 비전 감선하시나 옛날의 제왕은 실지를 가지고 하늘에 흥하였지 거칠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래 상의 뜻을 보건대 직언 듣기를 싫어하시어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시니 역시 사이에 가려져서 이런 것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일반 백성이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함을 얻지 못한다면 임금은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경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인데 문근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반드시 백성 중에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더욱 속히 채직하여야 합니다. 하고 집이 민수천 역시 문근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비전감서는 과연 거칠애이다. 임금이 하늘을 감흥시키려면 마땅히 실제로 해야지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형식이 있은 뒤에 실제가 있는 것이다. 또 인물의 진단은 지극히 중하고 어려운 일이라 소관의 자리가 비어도 오히려 채우기가 어려운데 감사 같은 중임을 전파된 말에 동요되어 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며 민수천이 아뢰기를 문근이 형벌을 남용한 사실은 조정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 확실하지 않은 풍문에 의하여 이같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문근이 본도에 가서 향락의 일 때문에 호령을 가혹하게 해서는 심지어 유생들에게까지 태형이나 장형을 가하였으므로 유생 중에 혹다리를 싸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까지 있었으니 풍속을 훼손시킴이 이보다 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조정의 공론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계한 자가 없었지만 만약 지금도 중한 직임이라 하여 유난하신다면 이는 그 직임을 도리어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서진은 아뢰기를 인물이 적다는 것은 신 등도 헤아리는 바입니다. 만약 털을 보러 가며 살갗의 흉터를 찾는다면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나 대간이 어찌 참작하지 않고서 아뢰었겠습니까? 전번에는 연수한 신진의 선비들이 과격한 일을 많이 했고 거기에 저희들의 개인 의견으로 인물을 논평하는 한편 조금이라도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는 논박하였으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상께서 필시 여기에 징계하시어 신등이 논하는 것 역시 과하다고 하실 것입니까? 것입니다. 사람마다 요수는 같을 수는 없으니 어찌 다 착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은 세세한 허물을 논박하던 전날 연소배들의 과격했던 일과는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의 신자는 곧 중대한 일이니 대신 또한 가부를 말해야 한다. 성세이정은 전에 비록 논박받았으나 이제 와서 추론하면 불가할 듯하다. 하며 서지가 아뢰기를 성세정의 실수는 사람이 다 아는 실수이니 육조의 구차스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을 모두 열거한다면 비단 육조의 직임에만 있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성세정이 죄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감사로 있을 때의 일은 그때 신이 경사에 갔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살인했다는 등의 일은 앞뒤가 다르니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과실이 있었으니 대간의 뜻에는 육조는 중한 곳이라 여겨 이렇게 논집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에 큰일이 있어 위에서 하문하시려면 반드시 육조에 물어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의 일은 위에서 결단하심이까 합니다. 신이 연소할 때에 홍경림과 성균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자세히 압니다만 그가 감사직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처음 이품이 되었을 때 특명으로 가자하셨는데 대간의 뜻은 아마 이것 때문인 듯 합니다. 만약 인물을 논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매우 고준한 의논입니다. 경상도 같으면 다스리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육경을 지낸 자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강원도라면 다른 도와는 달라 그의 신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라면 오히려 합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고 민수천이 아뢰기를 감사는 중요한 직임이라 물망이 가벼운 자는 아랫사람들을 진모하여 복종시킬 수 없으므로 농계한 것일 뿐이고 전일의 과실을 논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특징관 심정은 아래기를 성세정이 요즘 논박을 받고 있는 일은 애매한 듯합니다. 이미 승지와 대사헌을 지냈기 때문에 의망한 것인데 이제 인물이 합당치 않다고 논하니 신은 매우 황공합니다. 하고 신상은 아래기를 전에 이 명필이 대구 부사로 있다가 상을 당하여 신엄이 대신 부사가 되었었는데 신이 명을 받들고 경상도에 갔다가 이 사람이 치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신이 이조 판사가 되었을 때 부정에 의망했으나 그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더건대 청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모하다면 논함이 가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논박하여 갈 필요는 없다. 하였다. 윤희인이 아뢰기를 김은기의 이웃집에 강도가 함부로 들어와 사람을 쏘아 죽였으니 포도장에게 명하여 수색해 잡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군지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매우 놀랍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요즘 포도장은 그게가 경박한 사람들이었어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포도장을 가려서 임명함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포도장을 가려서 등용했는데 지금은 혹 서얼로도 임명하니 과연 가벼운 듯하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육조의 당상을 지낸 자로 임명된 뒤에야 부장 이하가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은 철충의 군직을 가진 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성박 면리 떨어진 곳에 노략질하는 우환이 있는데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도둑 잡는 일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엄정 공정하게 가려서 임명한 뒤에야 저절로 수그러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표빙이 아뢰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전일의 폐단에 징계되어서 매사에 머뭇거리기 때문에 기강이 해해진 듯합니다. 전일에는 의론의 같고 같지 않음에 따라 인물을 물리치거나 등용하였기 때문에 폐단이 있었지만 공도를 격양시킨 일 같은 것이야 어찌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의 일은 침체되어 어떨치지 못합니다. 대간이 말을 하면 위에서는 또한 듣기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신데 이렇게 된다면 대간인도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전조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하나 어찌 이처럼 용잡합니까? 청구된 자는 차스를 뛰어넘어 발탁해 등용하였던 것이 전일의 폐단이었는데 지금은 이 폐단을 징계하여 전혀 폐지하고 행하지 않으니 이 역시 불가한 듯합니다. 신은 오늘의 일이 서한 시절 장우와 공광이 용사할 때의 일과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대간이 밤낮으로 헤아려서 10가지 일 중에 하나를 아려는데도 상께서 유난하시기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만 반드시 대간은 격절하게 논하여 알리고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었고 따라서 위에서도 듣기를 즐겁게 여기신 뒤라야
퇴폐한 기강이 떨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퇴폐한 기강이 진작시켜야 한다는 말은 옳다. 대간이 하는 말은 내가 즐겨 듣지 않았을까 아니라 참작하느라 그러는 것일 뿐이다. 사람을 쓰는 일은 아주 또한 자세히 살펴야 마땅하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에 승핍되어 심력을 다하려 하나 다만 직위와 차세가 서로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매양 정사를 당하여 주의할 때면 특이한 계책이 없었던 것이 과연 표빙의 말과 같았습니다. 청거의 이런 대신과 의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전일의 일들은 비록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청거 등의 일까지 따라서 폐지한다면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뒷날에 오늘의 일을 본다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또 지금 한결같이 자격을 따르는 것 또한 가하기는 하나 그 가운데 탁월한 자가 있다면 수시로 구애받지 말고 등용시킴이 가합니다. 지금 간언을 듣고 일을 계획하심이 점점 천만 못합니다. 오직 이를 하기 때문에 위증이 10점소를 지어 올린 것입니다. 하고 민수천이 아뢰기를 표빙의 인재를 공평하게 써야 한다는 말은 지당합니다만은 다만 한결같이 자격에 따라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자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 비록 유자의 말이기는 하나 최근 1, 2년간의 기강이 탕진하고 조정이 경시된 것은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재산과 자재를 사용하는 법만을 폐하여서도 안 되고 따라서 전야에 묻힌 사람을 찾아 쓰는 일 또한 폐할 수 없습니다만 자금이나 차서를 무시하고 등용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천천히 그 행동을 보아 차례에 따라 등용하면 자급 또한 서로 마땅하게 둘 것입니다.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신의 말은 자급에 따라 등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청거로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이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민수천의 말은 그늘의 패단을 징계하는 말이니 근래에 청거된 자들이 특별히 육품에 올라 관작이 지극히 천해져서 그 패단이 매우 커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됨을 보고 등용함이 가하다. 진실로 전형의 본 일을 염두에 두어 있지 말아야 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작업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풍조를 승상하면 분주하는 패단이 없을 수 없으니 작업을 따라 등용하되 그 중에 탁월한 자가 있으면 수시로 구애될 것이 없이 등용하는 것도 가할 듯 싶습니다. 하고 표빙은 아뢰기를 신의 말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일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청가하는 법을 전폐하자고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표빙이 당시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하는 일에 오할한 점이 많아 사료가 추중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와서 이런 논의가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칭찬하였다.